뿅뿅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뿅수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함수의 활용 그 마지막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기초 개념 영상인데요. 자, 먼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그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좀 몇 가지 내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용어냐면, 자, 속도라는 용어와 가속도라는 용어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그 중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속력이라는 녀석이 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속력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앞으로 나눈 생각을 할 건데, 평균 속력.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속력은 싸그리 다 사실 평균 속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속력이 있고, 그냥 속력이 있습니다. 평균 속력이 있고, 속력이라는 녀석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평균 속도라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속도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평균 속력이란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의 그대로, 자, 전체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를 우리가 평균 속력이라고 부르고, 평균 속도라는 녀석은 역시 전체 걸린 시간분의, 자, 뭐냐면 정의가 이렇습니다.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그래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친구가 이쪽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얘가 되돌아옵니다. 자, 처음에는 얘가 10만큼 이동했다가 나중에는 5만큼 되돌아왔다고 하죠. 자, 그때 여기가 A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오는데 걸린 시간이 3초였다고 한다면, 5초라고 할까요? 찌지지 5초였다고 한다면, 이 친구의 평균 속력, 5초 동안 이 친구의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전체 걸린 시간 5초 분의 총 이동거리가 10만큼 갔다가 또 5만큼 온 거죠. 즉 15만큼 된 겁니다. 근데 그때 평균 속도라는 녀석은 우리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란 첫 번째 처음 시작점의 위치와 마지막 도착점의 위치 사이의 거리가 위치의 변화량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죠? 5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1, 평균 속력은 3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때 이 친구의 이제 이동 거리와 시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표현하다 보면 갔다 왔다 하면 좀 뭔가 에러사항이 있어가지고 2차원 평면에 그 거리와 속력, 시간과 그 이동 거리 사이의 관계를 2차원 평면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때 이제 세로축을 이동 거리 X라고 보통 합니다. 그리고 가로축을 시간축이라고 해봤을 때 얘가 이제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얘가 처음에 0초일 때 이제 원점에 있다가, 자, 이동 거리는 지금 이동 방향은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시간에 따라 이동의 위치를 점을 찍다 보니까 얘가 이제 마치 2차원 곡선처럼 보이는데 2차원 운동을 한 게 아니라 1차원 운동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때의 시간을 뭐 A초라고 제가 나름 잡아보고, 이때의 위치를 뭐 FA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때 이제 이 지점에 도착했을 때 시간을 B초라고 해보고, 그때 이제 위치를 FB라고 해보았을 때, 자, 속력과 속도라는 녀석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속도부터 우리가 먼저 좀 정의를 내려보면요. 속도란, 여기 나와 있는 정의 그대로,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다. 시간에 대한 위치한 함수를 한번 미분한 것을 우리가 속도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그냥 위치 해놓고 이렇게 미분하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시간과 위치 사이의 관계식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 어떤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 뭐가 되는 거야? 속도, V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설명을 이제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미분 계수라는 녀석이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말이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분 계수를 즉 접선의 기울기를 다른 말로는 이제 뭐라고도 부르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란, 그죠? 어떤 fx 위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우리 순간 변화율이었다면 어떠한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양 해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도라는 녀석을 우리가 이 점에서의 순간 속도,
어떻게 순간 속도라고 불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속력도 마찬가지로 그냥 속력이라고 나오는 건 앞으로 평균 속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순간에 얘가 얼마만큼 빠르기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 순간에서의 속력을 나타내는 녀석인데, 얘는 단순하게 속도의 절대값 이렇게 씁니다. 속력은 우리가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속력이라는 녀석을 계산할 때 이동 거리는 아까도 보셨지만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죠.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게 속력이고, 속도라는 녀석은 얘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그 구간, 그 정의를 나눠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치의 속도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고요. 속력이라는 언제나 속도의 절대값을 붙여서 양수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제 이런 그래프에서 요점에 여기 뭐 t1 초에서의 속도가 뭐 이렇게 나왔다, 기울기가 이렇게 나왔다 했는데, t2 초에서 요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름 이렇게 있었고, 자 요때의 시간 t2라고 했을 때, 자 t1에서의 속력은 t2의 속력의 부호의 반대라고 한다면 t1에서의 속력은 요때의 속력과 요때의 속력은 같아지게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이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문제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과 위치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질 거예요. 그 관계식을 미분해서 주어진 시간을 대입하면 우리 속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별거 없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길이 L이 얼마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식을 우리가 dt분의 dl, 시간에 따라서 그 길이가 얼마만큼 빨리 변화하고 있는가. 넓이 S의 변화율은 그 넓이 S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ST 이런 식으로 말이죠. ST 이런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T에 관한 넓이의 함수를 T에 관해서 미분했을 때 그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 나온다. 변화율 사이에는 뭐가 다 생략된 거야? 순간이라는 말이 생략돼서 그냥 표현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피의 변화율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피에 대한 식을, 부피라는 함수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친구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어떤 부피의 순간 변화율이 나온다. 즉 S'T, V'T가 우리가 아는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순간 변화율, 길이 LT라는 해서 미분한 거 길이의 순간 변화율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다음과 같은 시간사이의 관계로 표현이 되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시각 T에서의 속도는요, 속도는 어떻게 하죠?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나온다 그랬어. 즉 12t-6t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시각 t에서의 가속도, 가속도에 대한 설명을 제가 까먹었네요. 자 가속도란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 속도가 얼마만큼 빨리 변화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녀석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 기호로는 보통 A, 엑셀레이트의 앞글자 써가지고 그죠? AT라고 하고 12-12t. 자 3번, 출발한 지 몇 초부터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지 구하라. 자 P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얘는 이제 주의해서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외워 주셔야 되는 건데,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속도가,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즉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분명히 어떤 지점이냐면 이런 지점이 있거든요. 보시면, 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시간과 이제 위치 사이의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과 위치 x 사이의 그래프가 이렇게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봤을 때요. 지금 속도라는 거는 이 위치와 시간 사이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어때요? 양수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다가 어느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찍고 그 다음부터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됩니다. 즉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란 접선의 기울기가 당연히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즉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긴 한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야 운동 방향이 위로 이동하다가 여기까지는 그죠? 여기서부터는 아래로 이동하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이제 속도의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한번 보시면 VT의 그래프가 시간과 VT의 그래프가 이차 함수인데 이렇게 되죠. 여기가 얼마예요? 0이고 2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0초와 2초가 됩니다. 근데 T는 출발한 후에 얘기하는 거니까 시간이 0일 때는 말고 2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부피의 변화율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죠. 다음 그림과 같이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고 높이가 10cm인 즉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다. 수면의 높이가 여기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되겠죠. 자, 그 높이가 매초 5cm씩 증가하도록 매초 0.5씩 증가하도록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있는 h를 제가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0.5t가 되는 겁니다. 매초 5씩 증가하니까 t가 0초일 때는 높이가 0이었다가 t가 1초일 때는 높이가 0.5, 2초일 때는 높이가 1 이런 식으로 괜찮으시죠? 그때 10초 후에 부피의 변화를 구하세요. 10초 후에 부피의 변화를 구해주세요. 시간이 t가 10일 때 부피의 변화를 구하라고 해서 자, 그럼 부피의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부피라는 녀석을 제가 t에 관한 식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부피라는 녀석은 이 높이의 물의 부피라는 녀석은 어떻게 이제 구할 수 있냐면 원뿔이기 때문에 밑면적의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죠. 자, 차근차근 해보면 자, 3분의 1 곱하기 자, 밑면적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윗면이죠.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 대 r이 10 대 4 닮음이니까 그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해서 그렇구나. 그럼 여기가 h라고 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나요? 10분의 4h가 되겠네요. 얘가 밑면의 반지름이니까 자, 밑면적의 넓이는 10분의 4h의 제곱 파이가 될 겁니다.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4h, 10분의 4h, r이 아니라 h죠. 10분의 4h의 제곱 파이가 되고 높이는 h가 되겠죠. 근데 h가 이제 0.5t니까 2분의 1t니까 갖다가 다 집어넣어 정리를 하면 3분의 1 곱하기 여기 2분의 1t 집어넣으면 10분의 2t의 제곱 파이 곱하기 2분의 1t가 됩니다. 자, 정리를 한 번 더 하면 얘가 5분의 1t니까 25 곱하기 150분의 1 파이 t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부피를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부피의 변화를 구할 수가 있죠. 부피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50분의 1 파이 t 제곱이 되고 그때 시간이 10초일 때 그죠? t가 10일 때 부피의 변화율은 v 프라임 10이라는 녀석이고 그럼 50분의 파이 곱하기 100이니까 2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미분단원의 기본적인 이제 예제들에 대한 문제풀이와 기초 개념들의 설명을 다 마무리한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는 적분에 대한 개념을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수학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